왜 거기 가서 안 하고 저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는 뭔가 숨기고 얘기할 것 같고 제 유튜브는 보다 보니까 쟤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네.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줄 것 같아. 진실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인맥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각자마다의 음. 이제 성향도 있고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근데 인맥을 왜 관리하지?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럼 뭐 솔직한 거지?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거나 도움을 받거나 인맥을 통해서 그러려고 하잖아, 그치? 내 생각인데 인맥 관리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 저 사람 나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을 통하면 내가 성장할 것 같고 득을 볼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날 만나줘? 나보다 훨씬 못한 애가 있어, 실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는 날 만나고 싶어 하겠지. 난 얘를 왜 만나? 주위 지인들 중에 일 있을 때만 연락 오는 친구들 있지. 재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걔네들한테 득을 주고 싶어? 아니요. 우리도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겠지. 인맥 관리라는 걸 그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인사드리고 명절 때 찾아가고 이러면 인맥 관리가 되는 건가? 내가 예전에 그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나는 원래 이제 노스텔지아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랑도 궁금해서 한 번씩 연락을 해. 뭐 3년 만에 5년 만에 연락하기도 하는데 같은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그때 연락 말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뒤에 다음 단계로 뭘 해봤냐면 선물을 많이 줘봤어. 내가 막 몇십 명한테도 막 한우 세트를 막 보내보고 해봤어. 그때뿐이야. 확실한 인맥 관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내 할 일을 잘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나를 필요로 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인맥 관리의 기본인 거지,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연락해서는 그 의미가 없어. 예를 들면 연예인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잖아.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초창기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은 거의 없었잖아. 근데 거기서 막 된 사람들을 연예인들이 찾아가잖아. 거꾸로가 됐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기 힘들었어. 근데 이 사람 채널에 막 나오려고 해. 왜지? 유튜브라는 걸 하고 싶으니까. 이게 대세가 됐어.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내 실력을 높이고 내가 노력하고 성장하는 게 인맥 관리야, 사실은. 연락하고 뭐 어쩌고 형님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그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는 거야, 그냥. 소장님한테 그럼 도움을 뭐 요청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지인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와주고 나에게 카드가 한 개 생겼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네.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일단 사람이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얘랑 친해. 친한 건 왜 친하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얘랑 친해질 수 없어.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애들끼리는 친해. 감정의 교류가 일단 있어야 돼. 생각하는 게 비슷해야 돼. 관심사라도 비슷해야 돼. 그러면 만났을 때 득이라는 거는 금전적인 득과 감정적인 득도 득이야. 만나면 기분 좋아. 그럼 걔가 뭐 부탁하면 해주고 싶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들어주고 싶다는 거는 친하다, 아니면 얘가 나한테 득을 준다, 아니면 너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얘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돼야 누군가를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건 엄청 가치가 큰 거야.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지. 나도 조건 없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나도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 누군가는 오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득을 줬어. 나도 감정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밥을 사거나 술을 사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인맥이 되는 거야. 노래를 잘하는 걸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가수를 만나고 싶겠지. 그 사람 노래를 계속 듣겠지.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맥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나 아니면 뭐 개그맨이 자기 팬들 중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뭐 이런 도움 받고 싶어요. 바로 오겠지. 더 많이 갖추면 더 많은 인맥. 내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날 도와주겠지.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즐거우니까 내가 준 도움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인맥에도 단계가 좀 있지. 간단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중간 정도, 아니면 아주 뭐 강한 거,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 돈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어. 얘랑 만나면 차 한잔 마시면서 떠드는 것까지는 딱 괜찮은데 2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교류 딱 하고 딱 즐거워. 근데 누군가랑은 하루에 막 반나절씩 있어도 돼. 얘가 부르면 내가 언제 가서든 뭐 어려운 얘기 다 들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얘가 어디 여행 가자고 하면 걔랑 가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 내가 걔 가방도 들어주고 하면서도 얘랑 있으면 좋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것도 그 단계가 다른 거지. 그러면 얼마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로 한 걸 갖고 있는지, 서로에게 필요한 거를 위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삭막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없어. 그건 삭막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고 정상인 거야. 조건 없이 사람을 돕는다?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로 더 하다 보면 도우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돕는 거거든.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서 그 행위에 대한 만족감이 있거든. 인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저 사람 운이 좋았어 나빴어,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과연 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운과 노력, 실력, 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도 운이 없으면 잘못된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면 지금보다 분명히 나아집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100%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는 저는 그 지역에서 부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이라고 치면 지금 개인이 노력해서 버는 돈은 뭐 20, 30대 이 안에 정말 노력을 깊게 하면 적어도 월 1,000은 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과연 운이란 무엇이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운은 100%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가지고 빛이 내려와서 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나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나를 성실하고 괜찮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그냥 여러 번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식당을 갔었는데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그런 식당이 또 특이한 게 주문하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어. 이거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저희가 아까 시킨 지 30분 됐는데요. 빨리 해드릴게요. 가서 자기가 빨리 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저희가요, 그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요즘에 불경기고 하니까. 그치. 그러면 거기서 기회가 온다고 하면 어떤 돈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너 정말 괜찮다, 나랑 일해보자는 기회. 그러니까 올 수도 있겠지. 내지는 거기 사장님이 엄청 잘 돼가지고 너 나랑 같이 가보자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거기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주문을 자기가 책임지고 갖다 줘야지.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하면 주방에 가서 자기가 재촉을 해서 갖고 왔어야지. 그럼 주방은 난 내 영역이 아니잖아. 그럼 지가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의 일의 영역을 한계를 짓지 않고 발전 성장하는 사람.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더니 서빙만 아니라 매니저 역할도 하면서 주방까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들이 환영할 거야. 내가 맡은 일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정도로 완수하면 아까와 같은 일들이 생겨.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너가 한번 오픈해 볼래? 이런 일들이 꽤 많아. 근데 거기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니까. 그럼 운이 아니네요. 노력하면 운도 받쳐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여기에 손님이 워낙에 없어. 전체적으로 불경기야. 그래서 내가 운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잘하는 가게 찾아보면 되잖아. 지금도 줄 서는 가게는 늘 있어. 그럼 거기 가면 되잖아. 거기 사람 안 뽑는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싫어, 난 그런 사람은. 이미 서로 나는 공격 방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 뭐 얼마 전에 미슐랭 뭐 이런 데서 잘 된 사람 뭐 안성재 셰프가 누가 막 그 유명한 데 가려고 무급으로 일했다나 뭐 하여간 되게 낮게 일했는데 되게 무시당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리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빨리 배우게 됐고 역할을 맡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주위의 동료 중에 왜 그렇게 안 했어? 야, 간다고 해서 그거 뭐 돼? 바로?
바로 되는 건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운이 왔고 지금 흑백 요리사 뭐 하고 자기가 만든 식당은 막 줄을 서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운이라는 건 뭔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 정도 안 될 수는 있겠지. 그거보다 덜 잘 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잖아. 운이라는 거는 노력하고 찾아가면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를 겁나 찾아.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 정말 크게 성장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지금 불경기야. 불경기인 거 알아. 나도. 불경기인 이유 100가지 알아.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결론밖에 없거든. 그럼 망할 거니까 가만히 앉아 있겠지. 우리 채널 댓글 중에 뭐 우리나라 뭐 어려워지고 있는데 뭘 그런 걸 하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거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살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 뭔가 살아가면서 더 나아지는 게 좋지 멈춰 있거나 못해지는 게 더 좋은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잘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전쟁통에도 돈을 벌어. 지금도 1등 업체들은 돈을 번다고. 남들 불경기인 게 중요해? 내 불경기인 게 중요하잖아. 남들 다 분경기야. 나 호경기면 좋지. 남들 다 호경기야. 나 불경기면 안 좋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은 없다니까. 불경기라고 얘기해야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맞아. 안정감이 든다. 맞아. 나도 그런 걸 찾아볼 때가 있어. 몇 개 보다 보면은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안 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삼잖아. 위로 한번 받았으면 다음 날부터는 괜찮은 걸 찾아봐야지. 위로만 받고 있을 수는 없어. 저희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소장님 상담을 당연하게 무료로 생각을 하는 손님들이 계세요. 회원분들이. 이제 소장님은 결국 전문직인데 전문가들 상담을 받고 이 지식 자체를 공유를 하는 건데 이걸 왜 당연하게 무료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제 얘기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뭔가 도움을 좀 받았겠죠. 아니면 적어도 공감했거나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만나서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저랑 만나서 뭐 축구 얘기할 거 아니고 뭐 야구 얘기할 거 아니고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돈 버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본인이 득을 받고 제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더 득을 보면 저는 만나고 싶지 않겠죠. 저는 뭔 득이 있어요? 뭔 득이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보통 부동산 사무실 가서 상담하면 무료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거기 가서 안 하고 저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는 뭔가 숨기고 얘기할 것 같고 제 유튜브는 보다 보니까 쟤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네.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줄 것 같아. 진실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대로 된 정확한 판단하는 게 부동산에서 건물 100억짜리만 사도 5억 10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상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황 소장님한테 나중에 건물 하면 득이 되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의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고 제가 시장을 보는 그 기준을 또 정확히 들으시려면은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가수가 노래 한번 만나서 불러주는데도 3천만 원씩 받는데 어떻게 3천만 원짜리 노래 듣는다고 해서 몇 억 벌진 않잖아요. 대본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손에 쓴 것도 없고, 제가 뭐 대본을 갖고 영상을 찍어본 적은 뭐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늘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촬영할 때도 이 얘기 해보자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얘기 쭉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답변해 주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 제 삶의 기준이나 철학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명이라는 거는 어렵게 얘기하고 뭐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양자역학이나 뭐도 그 일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접한 분들은 건폐율, 용적률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시행, 시공, 분양 뭐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건폐율, 덮을 폐, 비율. 건물이 덮는 비율. 100평 땅에 건폐율 50%면 50평에만 건물로 덮을 수 있다. 그럼 50평으로 위로 올릴 수 있겠죠. 용적률, 쓸 용, 적층한다. 건물을 높이 쌓는 비율이에요. 100평 땅이라면 용적률이 100%면 10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폐율 50%예요? 그럼 50평에 지을 수 있어요. 2계층 짓겠죠. 근데 지하는 치지 않아요. 지하는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어를 또 찾다 보면 또 모르는 용어가 나오고 또 찾다 보면 또 모르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뭐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야?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뭐 시행이 어쩌니 저쩌니 디벨롭이 어쩌니 저쩌니 저는 그런 말을 사실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있어 보이려고 할 때 어려운 용어를 계속 쓰거든요. 그 사람에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제대로 몰라요. 내 분야를 되게 높게 평가받고 싶구나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확실히 안다면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가 물어봤어요. 너는 아직 애들이라서 몰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대본 뭐 이런 게 뭐 필요치도 않고 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하는 거는 쉬운데 글 쓰는 게 사람이 맞아요. 한글 파일로 10폰트로 50장만 써보세요. 한번. 10장만 써보세요. 그거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거를 벌써 1, 20번은 그렇게 해봤지만 책을 지금까지 낸 게 5권이 넘으니까요. 글을 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이 없이 저는 늘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가 카페에 글을 쫙 쓰고 정리하고 다 쓰고 이제 그 정리된 거를 이제 말로 이제 하려고 했더니 더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건물 사면 뭐 잘못된다 뭐 이런 댓글도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더 낫습니다. 네, 그 분한테도 강남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건물 갖고 싶어 줄 거야 하면은 난 절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뭐가 더 낫냐 이거죠. 네, 그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